안녕하십니까. 왕질문화 작가 이상주입니다. 2022년 올해는 태종대왕 승하 600주기입니다. 이에 헌능봉양위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념책자 제작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태종대왕 승하 600주기 기념책자 집필을 제가 맡았습니다. 집필을 준비하면서 태종대왕의 군호에 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종대왕 이름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대왕에 대해 많은 사람은 정한군이나 정한대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도 가끔 정한군과 정한대군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의 왕자 시절 정확한 군호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태종은 정한공 또는 정한군입니다. 정한대군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알고 있는 정한대군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왕비소생 왕자는 대군이요 후궁이 낳은 왕자는 군이라고. 자, 이 표현이 그런데 적합할까요? 물론 맞습니다. 딱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봉작 규정에 의하면 왕의 적자는 대군이고 후궁 수생은 군으로 각각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계는 대군이나 군이나 품계가 없죠. 무품으로 모두 왕이 계승권이 있습니다. 대군만 왕이 계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군도 똑같이 대군과 함께 왕의 계승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표현이 즉 왕비소생은 대군이요 후궁소생은 군이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왕비소생이지만 대군 봉작을 받지 못하는 왕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대통, 다음 후계자로서 확실한 사람들, 즉 왕자나 왕손으로서 확실한 사람이 있죠. 왕의 장남, 왕의 장손으로 태어나 일찌감치 세손이나 세자로 낙점이 되면 군호를 받지 않습니다. 군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왕위 계승 후보로 당시에 단 한 명의 특별한 존재인 세손이나 세자는 일반적인 총친의 봉작 대상을 넘어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단종입니다. 단종은 원손에서 왕 세손이 되었고 다시 세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등극을 했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장자로서 대통을 이은 문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등도 군호를 받지 않고 왕세자가 됨으로써 이제 나중에 곧바로 왕이 된 케이스가 되죠. 자, 이에 비해 이제 왕의 적장자, 적장손이 아닌 경우는 왕비소생, 왕비소생의 둘째, 셋째 아들 같은 경우는 다 군호를 받습니다. 가령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충녕대군을 받았고 나중에 왕이 되지만 세조도 둘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수양대군, 진양대군 등의 군호를 받았고 중종 반정을 한 진성대군도 장남이 아니었죠. 그래서 진성대군을 받았고 또 소현세자가 급사함으로써 왕이 된 효종도 왕자 시절에 복림대군으로 봉작이 됐었죠. 후궁수생으로 왕이 된 광해군도 이제 원래 군호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영조도 연인군이라는 군호를 받았었죠. 그런데 왕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2대, 조선의 제2대 임금인 정종하고 제3대 임금인 태종은 대군으로 봉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군으로 왕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으로 봉작되지 않고 후궁들과 마찬가지 후궁소생과 같은
군호를 받습니다. 정종은 영안군, 태종은 정안군으로 봉작이 되죠. 자, 반면에 태종의 다른 형제들, 태조한테는 8형제가 있었죠. 신의왕후에서 6왕자, 신덕왕후에서 2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정종과 태종을 제외한 나머지 6왕자는 모두 대군으로 진봉이 됩니다. 자, 진안군은 진안대군, 이간군은 이간대군, 회안군은 회안대군, 덕안군은 덕안대군, 그리고 이제 방번은 무안대군, 방석은 의안대군이 나중에 됩니다. 조선의 건국전, 태조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조의 8왕자 중에 정종과 태종만 대군으로 봉작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죠. 그럼 어떻게 불렸느냐? 정종은 임금이 되기 전까지 영안군으로 불렸고 태종은 태조 시절에는 정안군으로 불렸다가 정종 때는 정안공으로 이름이 됩니다. 그렇게 조선의 국가기록, 공식 국가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에 정종에 대해서는 영안군이라는 표현이 9차례 나오지만 영안대군이라는 문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안군이 모두 22차례 나오지만 정안군이 모두 22차례 나오고 정안공이 19번 나옵니다. 그러나 정안대군은 단 한 건도 없는 거죠. 그렇게 태종은 정안군 또는 정안공이었지 정안대군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된 묘호는 태종이고요. 이 같은 표기는 영안군은 영안대군이, 정안군은 정안대군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종 이방과를 영안대군으로 표기하거나 태종 이방원을 정안대군으로 부르는 것은 제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들죠. 정종과 태종은 왜 왕자 시절에 대군으로 봉군이 되지 못했을까? 이것은 조선의 왕자 봉군 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직후 1392년 7월 17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그 한 달 후에 친왕자들을 모두 군으로 봉합니다. 큰아들 이방우는 진안군, 둘째 아들 이방관은 영안군, 셋째 이방인은 이간군, 넷째 이방관은 회안군, 그리고 다섯째 이방우는 정안군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방번은 무안군으로 했고, 막내 이방석은 세자니까 군호가 필요가 없죠. 그럼 이 군호는 어떻게 내리느냐? 군호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관양을 땁니다. 어머니가 능성굿이다 하면은 능원이다, 능성이다, 요 같은 표현을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니 그 관양을 많이 차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함께 또 좋은 상서로운 내용으로 군을 담습니다. 가령 이제 왕자들의 앞날에 복이 내리라, 왕자들이 평안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태조 같은 경우는 편안할 안자를 주었죠. 진안군, 영안군, 이간군, 회안군처럼 편안한 안자를 주었고, 태종이 왕이 돼서는 그 왕자들에게 안녕하다 할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효령대군, 양령대군, 충령대군, 성령대군처럼 편안할 영자를 써준 거죠. 근데 태조가 각 친왕자를 군으로 봉한 뒤에 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1398년에 제1차 왕자난, 정도전난이 일어나죠. 정도전난 직후에
임금이 친왕자를 군에서 공으로 다시 봉작을 칭호로 바꿉니다. 그리고 태종은 왕이 된 뒤에 공을 부원대군으로 개정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 조선은 왕자를 적자나 후궁소생이나 막론하고 군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공으로 했다가 이젠 부원대군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또 태종이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태종 12년인 1412년 4월 25일에 적서, 그러니까 이제 정비냐 후궁이냐 적서를 구분해서 개정된 왕자와 왕손 칭호를 발표하는데, 정비 중궁의 중전의 아들은 정일품 대군으로 하고, 후궁 중에 정일품 빈잉의 아들은 종일품 군으로 하고, 궁녀이죠. 후궁인 궁녀의 아들은 종삼품 정윤과 정사품 부정윤으로 규정을 합니다.